실제 미국에 살아보시면 영어 회화는 딱 이 수준이구나 라는 걸 크게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찍어놨던 기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과거 시제, 미래 시제까지 추가를 해서 여러분과 영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오늘 확실히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논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I am 형용사라고 해요. 감정 상태 같은 거.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모든 단어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곤한 니은 받침이죠. 감정 같은 거. 기쁜, 행복한, 슬픈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am tired, I am sad, I am happy, I am excited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건데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명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 같은 거 있죠. 나 선생님, 저거 의자, 거울, 마이크, 핸드폰 이런 물건 같은 거. 그래서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에요. I am a bus driver. 나는 버스 운전기사예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ing라는 건데 요거는 동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뭐뭐뭐 하다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study, 공부하다. 이거는 동사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I am study.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동사 뒤에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I am studying. 나 공부 중이야. 어찌 됐든 I am 형용사 명사 ing 그냥 외우세요. 다음 이거의 과거는 뭐냐면 I was라고 해요. I was 한 다음에 여러분이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은 I was 이거부터 딱 튀어나가요. 왜 이거부터 나갈까요? 과거라고 배웠으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내가 행동한 거 동사의 과거가 아니고 I was tired. 감정, 기분, 어떤 상태에 대한 과거예요. 그래서 I am 하고 was는 시제만 다르고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 ing 이거 세 개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제는 과거일 뿐이에요. I am busy. 나 지금 바빠. 지금이에요. 나 어제 바빴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was busy. 나 바빴어. Yesterday. 어제. 이해되시죠? 나 10년 전에 버스 운전기사였어. I was a bus driver. 10 years ago. 10년 전에 버스 운전기사였었어. 버스 운전사, 선생님, 물건, 뭐 테이블, 거울 이런 게 다 명사기 때문에 I was a bus driver. That was a table. 저거는 테이블이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 아까 뭐뭐 하는 중이었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 아까 문을 열었는데 너 뭐 하고 있었잖아.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I was studying. 나 공부하고 있었어. 여러분이 만약에 I was study라고 하면 100% 틀린 거예요. I was는 형용사, 명사, 동사의 ing 이 세 개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동사는 절대 못 써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I was studying. ing가 붙어야 합니다. 다음 조동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I will, 나 뭐뭐 할 거야. Maybe I will. 나 뭐뭐 할지도 몰라. 이거는 I might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생활 영어에서는 maybe I'll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I might도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생활 영어. Maybe I will. 뭐뭐 할지도 몰라. I can 뭐뭐 할 수 있어. I should 뭐뭐 해야 돼. I have to. 진짜 뭐 해야 돼.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이해되셨죠? 이러한 뜻들이 다 있는데 이 뒤에 형용사, 명사, ing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I am, I was 이거를 그대로 뒤로 갖고 와서 스펠링만 be로 바꿔주세요. I am, I was, I will be, I can be, I should be, I have to be, I can be, maybe I will be. 이런 식으로 조동사라는 거 있죠. 말의 어감을 조금 살려주는 뭐뭐 할 수 있다든지 뭐뭐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단어들이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ing를 설명할 땐 be, 스펠링만 바꿔서 be라고 딱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I am busy. 나 어제 바빴었어 영어로? I was busy yesterday. yesterday를 넣어주면 좀 더 완벽하겠죠? 자, 나 내일 바쁠 거야. 미래 어떻게 말하죠? I will be busy. 여기서 be는 뭐랑 똑같다? I am, I was 이런 거랑 똑같은데 I will, I can, I should, I have to, I wanna 뭐 중간에 뭐 꾸며주는 조동사 이런 게 껴있고 그 다음에는 I will, am이 아니고 요거를 스펠링을 바꿔서 be 이해되셨죠? I am busy, I was busy, I will be busy.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나 지금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나 선생님이었어, 과거에. I was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미래에. I will be a teache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뭐뭐 하고 싶어라는 느낌은 I wanna. 이게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I wanna. 근데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선생님, 명사이기 때문에 I wanna b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 명사, ing는 이걸로 딱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자, 다른 거.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어를 검색하셨을 때 뭐뭐뭐뭐 다. 다로 끝나면 100% 동사예요. I go. 나는 간다. I come. 나는 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I am을 빼고 I 동사만 넣어주는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다 동사예요. I wake up. I wake up. 오케이? I am wake up이 아니에요. I wake up. early. 일찍. 나 운전해. I drive. 나 평소에 운전할 줄 알아. I drive. 나 산책해. 나 걸어. I walk. 오케이? I walk. 나는 걸어. 자, 동사의 과거는 I was가 아니에요. I was는 무엇의 과거다? 형용사, 감정 상태 같은 거, 명사, 사람, 사물 같은 거, 그리고 ing 이런 게 와야만 I was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은 나 일어났어. 나 일했어. 나 공부했어. 이런 거는 동사마다 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 studied. 나 공부했어. I walked around the neighborhood. 동네 주변을 산책했어. 돌아다녔어. I slept. 나는 잤어. I ate something. 무엇 좀 먹었어. 오케이? 동사. 과거 동사는 이 동사의 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I was 하시는 게 아니라 I 과거 동사를 탁 내뱉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동사를 쓰느냐 아니면은 뭐 형용사, 명사, ing를 쓰느냐 이 두 가지 종류를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씩만 골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영어 회화가 시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I am인지, 왜 그냥 I go인지, 왜 I 동사인지.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미드나 해외 브이로그 보면서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I'm sorry if you're offended. 이런 거, 이런 표현이 그냥 딱 스르륵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습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해도 못하고 그냥 보고 몇 번 따라하고 이런다고 다 되는 줄 알죠. 안 돼요. 이러한 기초 공부를 2개월에서 3개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미 실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습득력이 빨라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마법 같은 방법은 절대 없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 또는 여러분에게 맞는 선생님을 잘 구하셔서 2개월, 3개월, 주 5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엄청나게 발전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기초 어순을 정리했고 이제 이 뒤에 붙여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부분이죠. 영어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I am 느낌이냐, I 동사냐 골라 쓰는 거예요. I'm jealous. jealous. 느껴지는 단어, 형용사기 때문에 I am jealous. You make a lot of money.
너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 You, 동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make. 그래서 이거를 조동사까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뒤에 to를 붙여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길게 말하는 연습 해볼게요. 자, 나는 일찍 일어나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I wake up early. 그쵸? 나는 early wake up. 한글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I wa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 여자친구 커피 만들어 주려고,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 to make.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쓰면 돼요. 누구한테? To make my girlfriend coffee. 커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는 일찍 일어나. 이해되셨나요? 나는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해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I exercise 또는 I work out. workout이라는 단어가 퇴근하다 절대 아니에요. 퇴근하다, work, 일하다가 out, 퇴근하다. 이게 아니고 운동하다예요. I exercise 또는 I work out. 살 빼려고, 살을 빼다라는 기본 단어는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to lose weight. 나 살 빼려고. 살 찌우려고 to gain weight. 건강 유지하려고 to stay in shape. stay in shape. shape은 이제 뭐 어떤 형상이라는 단어죠. 형상. 그래서 어떤 모습, 건강한 모습 안에 계속 머무르다.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stay in shape. 자, 이거를 바로 과거로 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너 커피 만들어 주려고 일찍 일어났어. 여기서 뭐부터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나는 일찍 일어났어. 영어로 I woke up. I wake up의 과거는 woke up이에요. I woke up early. 일찍 일어났대요. 뭐 하려고? 너 커피 만들어 주려고. To make you coffee. 이해되셨나요? 야, 너 커피 만들어 주려고 내가 일찍 일어난 거야. 굉장히 생활영어다운 예문이에요. I woke up early to make you coffee. 계속 이어서 할게요. 배운 걸로 계속 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알아. 영어로? 그렇죠. I know. 너는 피곤해. You're tired. 왜냐면 영어로? Because. 너는 어젯밤 2시까지 일했어. 여기서 결론이 뭐죠? 너는 일했어. 영어로? You worked. 뒤에 t, ed가 붙는 거예요. 과거니까. 부가 설명 다 뒤로 보내라고 했죠. Until 2시까지. 2 a.m. last night. 어제 너가 새벽까지 일해서 너 피곤한 거 알아. 그래서 I woke up early to make you coffee. 나 너 커피 만들어 주려고 일찍 일어났어. 지금 제가 영어 기초 어순에서 다 알려드린 걸로만 지금 영어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살을 빼려고 매일 아침 운동했었어. 운동했었어.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She exercised 또는 she worked out. 둘 중에 하나 과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뭐 하려고?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걔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어. 과거예요.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가 설명 뒤로 무조건 빼고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한 문장만 더 이어볼게요. 걔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걔는 노력했어. 영어로 She tried. try의 과거는 tried예요. She tried. 진짜 열심히. Really hard.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그는 어젯밤에 여자친구 보려고 부산 운전해서 갔대. 뭐부터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는 운전해서 간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는 운전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He drove. drive의 과거는 drove예요. He drove. 어디로 갔대요? To 부산. 언제 갔대요?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하러 갔대요? 그의 여자친구를 보려고. 영어로? 그렇죠. To see his girlfriend.
그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 운전해서 갔대. 이번엔 조동사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돼. 결론이 뭐죠, 여러분? 그렇지. 우리는 서둘러야 돼. 이게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는 뭐뭐 해야 돼, 영어로? We should. 또는 we need to. 서두르다. hurry. to.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make it on time. 그래서 arrive on time도 되는데 생활 영어에서는 make it on time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나는 여름 휴가 때 부모님 방문하러 미국에 갈지도 몰라. 결론이 뭐죠? 나 미국 갈지도 몰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 might.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조동사는 I might이에요. I might go to the States. 미국에 갈지도 몰라. 부가 설명. 언제 간대요? 여름 휴가 때. On my summer vacati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간대요? To visit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 때 미국 갈지도 몰라. 그래서 I am이냐, I 동사냐, I 조동사냐 이런 것만 딱 포인트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장소,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름 휴가기 때문에 시간밖에 없어요. I might go to the States. 나 미국 갈지도 몰라. On my summer vacation. To 목적. Visit my parents. 부모님 뵈러. 나 우유 사러 슈퍼 가야겠다. 나 뭐 할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will. 나는 가야겠다. I will go to the grocery store. I will go to the grocery store. 나는 슈퍼 갈 거야. 일반적인 슈퍼를 보통 이제 더를 붙여요. The grocery store. 나는 슈퍼 갈 거야. 뭐 하러 간대요? 목적이? 그렇지, 우유 사러. To buy milk. 라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말투는 buy some milk. some을 보통 붙이는 것 같아요. 나 우유 사러 슈퍼나 가야겠다. 이 딱 한마디인 거예요. 나 우유 사러 슈퍼 가야겠다. I will go. 결론. I will go to the grocery store to buy some milk.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생활 영어는 이렇게 과거만 말하는 경우도 없고 현재만 말하는 경우도 없고 미래만 말하는 경우도 없어요. 제가 어순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현재를 배웠으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과거 연습할 때 현재랑 합쳐서 연습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딱 요 정도만 해주시면 생활 영어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걸로 공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지 마시고 쉬운 거, 기초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스트 손가락 튜터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하기 그리고 시제 연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오늘 수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만 하겠다 그러시면 영어 회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모님 뵈러 채플힐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한순간에 딱 내뱉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결론부터 딱 짚어내야 돼요. 나 부모님 뵈러 부모님 뵈기 위해서 이러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나는 채플힐에 갔었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I went to Chapel Hill.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부모님 뵈러. 뭐뭐 하기 위해서 영어로 어떻게 하죠? For? 아니에요. To 동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To 동사, 행동하는 단어를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마켓에 우유 사러 갔다 왔어. 우유 사기 위해서. To buy some milk.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for는 명사를 위한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I went to Chapel Hill. 나는 Chapel Hill에 갔었어. 갔다 왔어. 뭐 하러? To 방문하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To visit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을 뵈기 위해서 채플힐에 갔다 왔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아, 나 지난주에 엄마 아빠 보러 채플힐 갔다 왔어. 채플힐 갔었어. I went to Chapel Hill. 이렇게 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알맞게 나아가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이제 시제별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힐에 부모님 방문하러 가. 이렇게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채플힐에 가. 평소에 주기적으로 보통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 그거는 현재 시제예요. I go to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I go to Chapel Hill. 나는 채플힐에 매일 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간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의 80%는 이미 내뱉은 거예요. 나 채플힐에 일주일에 한 번 가. I go to Chapel Hill once a week. 뭐 하러? To visit my parents. 나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늘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I go to Chapel Hill once a week. 이렇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부가 설명은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채플힐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I go to Chapel Hill once a week,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뭐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들이 반가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은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께 꼭 방문하는 그런 착한 어른들이 됩시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과거, 현재 했으니까 이제 미래로 연습을 해야겠죠. 미래는 무조건 I am going to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 부모님 뵈러 채플힐에 갈 거야. 갈 거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I am going to go to Chapel Hill. 이해되셨나요? going to를 줄여서 gonna. I'm gonna go to Chapel Hill. I'm gonna go to Chapel Hill. 채플힐에 갈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my parents.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언제 누구누구랑 이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 이 내가 핵심 포인트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가 설명을 대충 때려 박는 거야. I'm gonna go to Chapel Hill. 누구랑 가지? With James. 나 제임스랑 채플힐 갈 거야. To visit my parents. 내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오케이? 언제 갈 거야? I'm gonna go to Chapel Hill with James next week. 제임스랑 다음 주에 채플힐에 갈 거야. 뭐 하러? To visit my parents. 내 부모님 방문하러. 마지막으로 상대방한테 질문도 할 줄 알아야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는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너 저번 주에 채플힐 갔었어? 결론이 뭐예요? 너 채플힐 갔었어? Did you? 과거를 물어볼 땐 Did you go to? 이렇게 가는 거예요. Did you go to Chapel Hill? 오케이? Did you go to Chapel Hill? 채플힐에 갔었니? 뭐 하러? 부모님 방문하러? To visit your parents.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기초 시제에 따라서 뭔가 스펠링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이게 헷갈려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지 이게 충분히 습관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평소에 보통 너 일주일에 한 번 채플힐에 가는 편이야? 평소에 do you go to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Do you go to Chapel Hill? 너 채플힐에 가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 To visit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 방문하러? 이렇게 연습도 되고. 미래로 질문할 때는 Are you going to? 이것만 외워두세요. Are you going to인데 going to를 줄여서 gonna. Are you gonna go to Chapel Hill? 너 채플힐에 갈 거니?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말부터 꺼내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 이거는 무조건 결론만 짚어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짚어내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그냥 때려 박아도 다 이해해요. 앞에 핵심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 went to Chapel Hill last week. 저번 주에 채플힐 갔었어. Visit my parents. to를 뺐어. 그래도 100% 다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맞다. 뭐뭐 하기 위해서일 때는 to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씩 고쳐가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어민처럼 샬라샬라 해서 대화를 멋있게 유창하게 하고 싶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꾸준히 상대방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부터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또 요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범죄도시 봤어? 문장이 굉장히 길죠. 결론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너 범죄도시 봤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Did you watch? 과거잖아요. Did you watch?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니? 남은 문장이 뭐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everyone
is talking about. 요것만 뒤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is talking about.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 도시를 봤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결론만 짚어내고 나머지는 뒤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하시잖아요. 굉장히 영어가 쉬워져요. 이해되셨죠? 실전 회화에서는 이거를 한 문장, 지금 관계대명사라고 사실 여러분이 하신 건데 관계대명사 이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도 돼요. Did you watch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어?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도 되고 요거를 합쳐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일단 여러분이 결론만 내뱉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내뱉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편해요. 그래서 Did you watch 범죄도시?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이렇게 하셔도 되고 Did you watch 범죄도시?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 요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범죄도시 봤어. 결론이 뭐예요? 나 범죄도시 봤어. I watched. watch가 아니라 watched가 되겠죠. I watched 범죄도시. 나는 범죄도시를 봤어. Everyone is talking about.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누셔도 된다니까. I watched 범죄도시. 나는 범죄도시를 봤다.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된다. 핵심은 뭐다? 결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딱 짚어내서 그것부터 던지고 그 뒤에는 나중에 생각하셔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제인데 조금 더 말을 길게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나는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범죄 도시를 계속 봐. 결론이 뭐예요? 나는 범죄 도시를 봐. 일단 이것부터 나가는 거야. I watch 범죄 도시. 계속해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본대요. 언제까지? 내가 그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Until I memorize. 내가 외울 때까지 the whole script. 전체 스크립트를.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미래 시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밤에 범죄도시 볼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오케이, 이 정도 스피드는 나와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나 범죄도시 볼 거야. I'm gonna watch 범죄도시. 언제? Tonight. 오케이? 결론 말하고 시간, 장소, 누구랑 함께 이거는 다 뒤로. I'm gonna watch 범죄도시 tonight. 오케이? 같이 갈래? Do you wanna come? 너 올래? 같이 갈래? Do you wanna come along? come along 하면은 약간 이게 따라올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wanna come? 이것도 되고 Do you wanna come along?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이 이거를 응용할 수 있으면 진짜 영어 회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범죄 도시를 볼 거야. 이거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결론이 뭐죠? 계속 볼 거야.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볼 거야. 언제까지? Until I memorize the whole script.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over and over again. 나는 계속해서 범죄 도시를 볼 거야. I'm gonna watch 범죄 도시. 미래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over and over again. 요거는 아까 평상시에 다른 시제에서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I'm gonna watch 범죄도시 over and over again.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until 요것도 다른 시제에서 연습했던 거잖아요. 이 미래 시제로 갖고 와서 합친 것 뿐이에요. Until I memorize the whole script. 전체 대사를 외울 때까지 나는 범죄도시를 계속해서 볼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현재 시제 연습해보고 과거 시제 연습해보고 뭐 장소를 넣어서 연습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다 합쳐져서 여기서 조합이 되고 저기서 조합이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완벽히 문법적으로 따져서 한 문장 현재 시제에만 맞는 완벽한 문장을 내가 외워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를 말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래를 말할 때도 힘들어지고 상대방한테 질문할 때는 머리가 더 꼬여요. 그러니까 항상 시제는 4개는 항상 가져가시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했던 거 여기서 붙여서 한번 연습해보고 이게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한테 안 해본 걸 물어볼 때는 have you? 무조건 이렇게 나가요. have you? have you? 너 뭐 해봤어? 무조건 외우세요. have you? 하고 동사 있잖아요. try, 시도하다, tried. 과거, tried. pp. 모든 동사에는 3가지가 있는데 have you? 하고 이 세 번째 거, 동사의 세 번째 거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have you? go. go는 안 돼요.
Have you went? went는 과거기 때문에 안 돼요. Have you gone? go, went, gone. pp. 이거를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 시내에 새로운 음식점 가서 먹어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너 먹어봤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잖아. 뭐뭐 해봤어? Have you tried? try라는 단어를 써요. 시도해봤냐? Have you tried? 너 시도해봤어?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저기 새로운 레스토랑을 try 해봤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어봤냐? Have you eaten?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새로운 음식점이나 새로운 장소를 한번 방문해 봤다든지 가서 뭘 해봤다든지 이럴 때는 시도라는 그 어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요.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어디에 있는? downtow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거기 음식점을 해봤어? 먹어봤어? 가봤어? 이게 핵심이라고. Have you tried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말하는 순서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내가 들었어. 나는 들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heard. 그쵸? I heard. 그들은 가지고 있다. 영어로? They have. Okay? They have some nice sushi. 그들은 어떤 나이스한 스시를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는 건데 어떤 장소가 hav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판다는 의미예요. 그 장소가 갖고 있다는 거는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잉글리스트 정식 강의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우리가 we sel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We have some nice program, some good program for English beginners.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요거를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I heard they have some nice sush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 원어민스럽게 어감이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deliciou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nice, good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거의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뭐 내 친구가 되게 럭셔리 카 몰고 다니잖아. 걔 되게 럭셔리 집에서 살고 있어. 이럴 때도 그냥 nice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nice car 하면은 럭셔리한 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nice house, 좋은 집, 굉장히 럭셔리한 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래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시내에 있는 저 새로운 레스토랑을 가서 먹어볼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미래는 그냥 외우세요. I'm gonna try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나는 시내에 있는 그 새로운 레스토랑을 I'm gonna try. 한번 가서 먹어볼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2번 예문에서 연습했던 거 따라올래? Do you wanna come? Do you wanna come along? 같이 갈래?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네. 이것도 제가 생각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 순간에 바로 넣어 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레스토랑을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Do you wanna come? Do you wanna come along?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자, 과거에서는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 저번 주에 제임스랑 시내에 있는 새로운 음식점 가서 먹어봤어. 결론이 뭐예요? 나 먹어봤어. I ate eat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I tried. 오케이? try를 씁시다. I tried that new restaurant downtown. 시내에 있는 그 새로운 레스토랑을 먹어봤어. 누구랑? With James. 언제? Last week.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 영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할 만한 수준에서 모든 세상의 그 학문이라고 할까요? 다 할 만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현재, 과거, 미래, 질문 이 4개 시제를 가져가되 항상 결론부터 이게 문장이 조금 긴데 뭐부터 말을 해야 되지? 할 때는 무조건 결론부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영어에는 빠른 길, 지름길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만 찾아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 이 4개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계속 병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4개만 잘 하시면 정말로 영어 회화 제가 효과 보장할게요. 첫 번째로 기초 문법인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영어가 입으로 나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It's never ever going to happen. 오케이?
문법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말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의사소통은 충분하기 때문에 기초 문법은 필수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익숙해지고 조금씩 말하는 게 늘어가는 거죠. 문법을 모르고 영화만 봐도 되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명 중에 한두 명,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년 내내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 돼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쓸 줄 알아야죠. 이메일 써야죠. 해외에서 결제도 해야지. 영어 책 원서 읽어야지. 영어 자막을 이해해야지. 결국엔 기초 문법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고, 영화나 미드만 본다고 해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초가 조금 되어 있으시면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제 유튜브에 기초 영상 맛보기로 올린 거 몇 개 있으니까 오늘 기초 설명은 스킵할게요. 바로 영어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이 I am, I 동사, I will be, I can, I have to be 이런 거를 배웠다고 칩시다. 한국어를 먼저 떠올리고 뭐부터 내뱉어야 되는지 그 결론을 탁 짚어내는 훈련, 그리고 빠르게 내뱉는 훈련, 이게 정말 관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는 이 문장, 저 문장이 섞여서 자동으로 튀어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너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것도 괜찮아. 한마디로 알아서 결정해, 이런 말인데, 자, 너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것도,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은 부가 설명이 먼저 나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랬다 저쨌다, 내 기분, 내가 이랬다 저쨌다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 나 괜찮아, I'm okay, 또는 I'm cool. 쿨하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쿨하게 허락하는 느낌. I'm cool, I'm okay with whatever you decide. 너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에 관해서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먼저 나가야 돼요. I am 배웠잖아요. I'm okay, I'm fine, I'm cool with whatever you decide. 이런 식으로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내가 거기 도착하면 전화할게. 내가 거기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됐든 전화할게. 내가 전화할게가 먼저 나가야 돼요. I w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I will 미래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I will call you. 부가 설명. 내가 거기 도착하면, 도착했을 때 when I get there. 이해되셨나요? 이 when을 앞으로 먼저 꺼내도 되긴 하는데 일상 영어 회화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먼저 나가는 게 그냥 되게 흔한 패턴 같은 거예요. When I get there, 내가 거기 도착하면 I will call you.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초 문법을 배웠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늘 결론부터 말하는 그 사고방식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린 어제 비가 쏟아지는데도 산책을 갔어. 산책을 가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모르시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엄살 부리지 말고 제발 단어 좀 외우세요. Go for a walk, 이렇게 표현을 해요. Go for a stroll 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Go for a walk, Go for a stroll, 둘 다 괜찮아요. 자, 아무튼 우린 어제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도 신경 안 써. 영어는 뭐다? 결론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린 산책 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초에서 동사의 과거 형태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고의 과거는 뭐예요? went. We went for a walk. 이렇게 되는 거죠. We went for a walk. We went for a stroll. 둘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남은 부가 설명이 뭐예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이 표현을 많이 써요. even though 하고 주어 동사예요. It was raining so hard. 완전 hard. 어렵게 오는데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억수로 쏟아진다. 그렇죠. 엄청 많이 온다고 할 때 so hard. 엄청 어렵게, 무겁게 내린다. 그래서 뭐 외국인 친구를 만나든 학교에 가서든 야, 어제 뭐 했냐? 그러면은 야, 어제 비가 그렇게 오는데 와이프가 산책을 가자고 해서 우리 산책 갔어. 우리 산책 갔어. We went for a walk. 이게 먼저 나가고 뒤에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뒤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가 설명이니까 문법적으로 또는 단어가 조금 틀려도 이 앞에 게 완성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it was raining, raining이라는 단어만 딱 던져줘도 거의 문맥상 다 이해를 해요. 왜냐? 앞에 내가 어쨌다, 저쨌다 이게 나가 있잖아. 그러면은 we went for a walk, we went for a stroll, yesterday raining, we went for a walk 이런 식의 조금 문법적으로 부족한 문장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100%, 200%다 이해해요. 복습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결론부터 짚어내는 그 훈련. 결론에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나는 사무실을 가기 전에 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여기서도 지금 한국어 저는 그대로 썼잖아요. 나는 사무실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씻기 전에 항상 부가 설명이 먼저예요. 근데 영어는 뭐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늘 always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I always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I always wake up early and exercise. 그리고 운동해. 남은 게 뭐예요? 사무실 가기 전에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헤딩 여러분 축구 하실 때 헤딩 한다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어디로 향해서 간다고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heading to 장소 어디로 향하다예요. 생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사무실 가기 전에 나는 I always wake up early and exercise.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원래 before, after 이런 거 뒤에는 ing를 써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Before head to the office라던가 before go to the office 라던가 전혀 상관없어요. 이 뒷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단어만 적재적소에 딱 넣어주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아 맞다. before이나 after 뒤에는 ing를 붙였었지 하고 고치고 나중에 올바르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안내 또는 이제 지시사항이라고 하죠. 여러분 뭐 안내문을 보시거나 여행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지시사항을 주잖아요. 그거를 instruction이라고 해요. 안내 또는 지시사항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료해야 되고 잘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라는 단어인데 clear, clear 이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clear 해야 돼. 잘 되게 심플하고 되게 잘 설명이 나와 있어야 돼. 분명해야 돼. clear.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안내 또는 지시사항은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돼. 이 안내 또는 지시사항은 분명해야 돼. 이게 먼저 나가야 돼요. The instructions have to be clear. have to 뭐뭐 해야 돼. have to be를 써주면은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무조건 형용사여야 돼요. have to be clear. 이해되셨나요? The instructions have to be clear. 남은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이걸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so tha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knows 알 수 있도록 exactly what to do. exactly what to do.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the instructions have to be clear. clear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기초 문법의 지식 또는 결론부터 말하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장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and, but, however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껴있고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and 앞에 한 문장 결론 먼저 만들어 놓고 그 and 뒤에 결론 한 문장 한 개씩만 만들면 돼요. 만약에 결론부터 말하는 그 기술이 따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m tired. 나 피곤해. and I'm hungry. 이런 식으로 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장소,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랑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결론부터 탁 내뱉고 with James at Starbucks. in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뒤에 부가 설명을 붙이는 결론부터 말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고 and가 중간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and가 들어가니까 앞에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고 나는 일을 했어. I worked. I worked. 그냥 work 하면은 일하다고 ed를 붙여서 worked. I worked. 나는 일했어. Till late at night. 늦은 밤까지. 이런 게 결론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앞에 제가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고 이 한마디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결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나 일했어. 이러면은 I worked. 끝이에요. 그런데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어제 늦게까지. 부가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결론부터 나 일했어. 언제까지? Till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I worked till late at night. 나 늦게까지 일했고 and I am so tired. 나 지금 매우 피곤해. 여러분 기초 몇 개만 배우면 이 정도 문장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면서도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니까 솔직히 할만하잖아요. 못 넘을 벽 같은 느낌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그 정도는 절대로 아니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말하기까지 하루에 뭐 5문장이 됐든 10문장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제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말했던 문장을 다른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다른 그 시제에 맞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이 똑같은 문장들을 두고 시제만 바꾸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뭐였죠 아까? 나는 너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현재였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괜찮아. I'm okay. I'm cool with whatever you decide.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시제만 바꿔보자 이거예요. 나는 너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것도 괜찮았어. 그때 당시에 나는 다 괜찮았었어. 과거잖아요. I am의 과거는 뭐예요? I was. Okay? I was okay. I was cool with whatever you decided. 오케이? 왜냐면 그때 과거 당시에 너가 결정을 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했던 것들.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다 괜찮았었어. 둘 다 과거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지금도 너가 고집이 엄청 세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 옛날에 솔직히 너가 무엇을 결정했던 간에 나는 다 괜찮았었어. 이런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정해진 문장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시제 연습까지 한 번에 다 함께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I was cool, I was okay with whatever you decided. 너가 무엇을 결정했던 간에 나는 괜찮았었어. 자, 내가 거기 도착하면 전화할게. 이거를 미래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거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야, 아까 내가 그 기차에서 내리면 전화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도착해서 전화했어. 근데 너가 안 받았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나는 거기 도착해서 너한테 전화했어. 결론이 뭐예요? 나 너한테 전화했어. I called you. I called you. I called you. I called you. When I got there. 오케이? get의 과거는 got이에요. got there. 거기 도착했었을 때 너한테 전화했어. You didn't pick up the phone. You didn't pick up the phone. You didn't answer the phone. 너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지금 여러분 생활 영어 말투로 충분히 기초만 활용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어제 비가 쏟아지는데도 산책을 갔대요. We went for a walk. 했었죠. 우린 비가 쏟아지더라도 산책을 갈 거야. 미래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we went for a walk에서 이 go for a walk라는 단어를 미래를 중간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We are going to도 좋고 we will도 좋아요. We will go for a walk. 우리는 산책을 갈 거야. 남은 부가 설명 뭐예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가 쏟아지더라도 even if를 여기선 써주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Even if it's raining so hard.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도 even if it's raining so hard. 자, even though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사실상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반대로 even if는 상상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뭐뭐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같으면 뭐뭐 할 것 같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한번 가정하는 거예요. 되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비가 쏟아지는데도 산책을 갔대요. 그러면은 어제 비가 쏟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even though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따가 혹시라도 비가 올지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럴지라도 even if it's raining so hard. 설명 깔끔하죠, 여러분? 그래서 we will 또 되고 we are going to go for a walk even if it's raining so hard.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사무실 가기 전에 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I always wake up early and exercise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너 오늘 아침에 뭐 했어? 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 뭐 요리 수업을 가든 외국인이 아침에 뭐 했어? 그러면 아침에 뭐 했는지 과거로 설명을 해줘야죠. I always wake up early. 이거는 현재형이었으니까 I woke up. I got up. 나 일어났어. 결론이 뭐예요 지금? 나 사무실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했어. 나 일찍 일어나서 운동했어. I woke up, I got up early and exercised. exercised. 오케이? 둘 다 과거로 바꿔주고 뒤에는 똑같아요.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이런 식으로 결론 딱 하나 해놓고 뒤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before go to the office 다 괜찮아요. before head to the office.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팁을 드리자면 ing를 붙이는 또는 주어 동사 형태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깜짝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거를 질문으로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회사 가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이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걸리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남자친구가 운동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이런 건 다 부가 설명. 어찌 됐든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Are you going to?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어볼 땐 Are you going to 동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그 기초,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동사니까 Are you going to만 하면 돼요. 뒤에는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다 연습해놨잖아요. Are you going to wake up early, get up early and exercise tomorrow morning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를 왜 어려워하겠어요? 이러한 기초 공부도 잠깐이라도 집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막상 해보면 할만한데 그러다가 또 슬럼프도 오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 사는데 한 번의 슬럼프도 없고 한 번의 어려운 시기도 없고 다 뭐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기초를 하다가 재밌다 그러다가 또 지겨워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또 재밌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안내 또는 지시사항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는 약간 응용을 해서 두 문장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내 또는 지시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 앞에 결론 뭐예요? 뭐 결론이라 할 것도 없죠. 안내 또는 지시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어. The instructions were not clear. The instructions were not clear. I am의 과거는 I was고 그 말하는 사람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he, she, it 이런 것도 다 he is, he was인데 그게 숫자가 2개 이상일 때는 we are, they are 요게 과거는 were이에요. The instructions 복수잖아요. 안내 또는 지시사항들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were not clear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 여기서 결론 뭐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몰랐어. So everyone didn't know. So everyone didn't know.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 Exactly what to do. Exactly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군요.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고 너무 피곤해. I worked till late at night and I'm so tired. 이렇게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다른 문법을 알려드리면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너 만약에 계속 늦게까지 일하면 그것은 주어는 is예요. it. 그것은 너의 인생을 파괴시킬 거야.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왜냐면 이 루틴이 자꾸 깨지잖아요. 새벽 3시에 자고 아침 뭐 6시에 일어나고 3시간 자고 이러면 저처럼 다크서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If you keep working till late at night. keep 하고 뒤에 동사 ing를 쓰면은 계속 무엇을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if you keep working till late at night, 너 그런 식으로 계속 늦게까지 일하면 그것은 it will mess up. mess up. 오케이? It'll mess up. 망가뜨리다. 우리가 흔한 생활 용어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가벼운 말투로. 그 다음에 ruin. ruin 하면은 조금 더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destroy 하면은 파괴시키다. 제일 강도가 센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mess up 모르면 외우시고 ruin 모르면 외우시고 destroy 모르면 외우세요. 자, 이런 식으로 3단계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 결론부터 말하기, 시제 연습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면 돼요. 양이 엄청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했던 말을 또 해도 되니까 한국어로 꽉 차 있는 뇌를 영어로 조금 적셔준다는 느낌. 조금 익숙해져 가는 과정만 거치면 돼요. 하루 5문장, 10문장, that's enough. 오케이? 충분합니다. 마지막 4단계. 이제 여러분의 영어가 좀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콜로케이션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콜로케이션은 딴 거 없고 그냥 단어 종류 중에 하나이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어떤 단어마다 정해져 있는 전치사, 부사 이런 게 있거든요.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의 조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진짜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콜로케이션이라는 거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이런 동사의 콜로케이션이라던가 뭐 amazing night, 뭐 놀라운 밤, 굉장히 기분 좋은 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단어로 보는 거지 다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진짜 영어 회화에 필요한 콜로케이션은 형용사 또는 동사 뒤에 정해진 전치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억지로 내가 배운 전치사를 억지로 껴넣는 이걸 고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of라는 전치사는 무엇의 무엇 the price of the house 그 집의 가격 이거밖에 없는데 I'm jealous of you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당연하게 100% 정해진 전치사. 이거를 내가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모르겠다 하는 것만 간추려서 정말 영어 회화에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제 구독자도 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름 저도 알려지고 제가 콜로케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제 영어 강의 비슷하게 막 따라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진짜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출판사들이나 업체들에서 콜로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강의를 찍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오로지 판매, 돈을 위한 목적이지 진심으로 수강생을 위해서 영어 회화에 필요한 콜로케이션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예를 들면 뭐 abide by 무엇 어떤 규칙을 준수하다라던가 너무 수준이 어렵거나 생활 영어에 절대 안 쓰는 단어라던가 at first 라던가 그냥 전치사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일단 그 교재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다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광고할 때만 영어를 잘하려면 콜로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기만 하고 있어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콜로케이션은 시중에 파는 것들은 절대로 단 하나도 구매하지 마세요. 저도 그 문고에다가 책을 아직 출판을 안 했거든요. 이 책들 사지 말고 저한테 배우세요. 제 책을 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양심,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돈 아끼고 시간 아끼시려면 시중에 파는 콜로케이션 책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제대로 된 거 제 기준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생활 영어 회화에 필요한 콜로케이션 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콜로케이션이 아닌데 사기를 쳤냐? 그건 아니에요. 콜로케이션 맞아요. 그런데 영어 회화에 제 기준으로는 절대로 필요 없는 그런 책들이다. 그냥 제 눈에는 교재 판매, 돈 벌기, 페이지 수 채우기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정말 혹하는 콜로케이션 관련 교재가 문고에 있으면 한번 사서 보세요, 여러분. 딱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봐도 이게 진짜 영어 회화랑 무슨 상관이지?
이것들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알려드리는 영어 회화에 필요한 제가 미국에서 느끼고 느꼈던 것들 위주의 예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콜로케이션은 뭐라고요? 정해진 전치사의 짝꿍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주상절리 박수기정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락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암석의 생김새들 그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외국인을 탁 데리고 가. 그래서 이 장소는 this place. 이 장소는 암석의 형상, 암석의 모양으로 되게 유명해. 무엇으로 유명해 라고 할 때는 known for 이라고 하는 거예요. I know, 나는 알아. 여기에서 n만 하나 붙이고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한. 그래서 this place is known for its rock formation. 이것의 암석 형상 모양으로 되게 유명한 장소야. 그러면 일단 콜로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정확할 수밖에 없는 단어의 짝꿍이기 때문에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좀 이게 조금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인기 있어. because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간추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콜로케이션, 전치사 콜로케이션이에요. This place is famous, very famous for its 뭐라고 했죠? rock formation 또는 this place is known for its rock formation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 결론이 뭐예요? 책임을 져. 책임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be 형용사 이렇게 바로 딱 던져주면 be quie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용히 해. 오케이? 형용사 해 그 말이에요. be responsible. responsible. 책임감 좀 있어봐라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아니에요. responsible for 이것도 for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같이 외워야 되는 그냥 짝꿍이에요 여러분. be responsible for what you did. 너가 했던 것. be responsible for what you did. 너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 자, 여러분이 상품을 파는데 야, 인간적으로 이 젤리 하나가 10만 원이 말이 되냐? 누가 사 먹어 이걸? 그러면은 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구매할 만한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최고의 선택이겠다. 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베스트지.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I think it's best. 이것만 외워두세요. I think it's best.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까지. I think it's best if we find a way to make it more affordable for everyon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형용사로 affordable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affordable. to 또는 for 정해진 전치사 everyone. 모두를 위해서 make it more affordable. 나는 아직도 여기 모든 것에 적응이 안 돼.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결론. I'm still not. 아직도 여전히 I'm still not used to everything here. 여기서도 결론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 문법을 배웠고 결론부터 말하기 그리고 시제 연습이 되어 있고 나중에 콜로케이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훨씬 쉽고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문장이. 여러분이 회사를 외국계로 옮겼어요. 근데 영어를 쓰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랍어를 써. 그럼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I'm still not used to everything here. 나 여기 진짜 모든 것에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이해되셨죠? 자, 다음.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을 느껴. I feel so confident. 나는 자신감이 있어. I feel so confident about what I do. 뭐뭐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confident about. 이해되셨죠? 당신과 이것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매우 감사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랑 같이 일해서 고마웠어. 그냥 그 기회에 되게 감사했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feel 느끼다의 과거이기 때문에 I felt가 되는 거죠. I felt so grateful. 오케이? Grateful for. 뭐뭐에 대해 고마운. Grateful for. 만약에 여러분이 grateful to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감사한 거예요. I feel grateful to my parents. 나는 부모님에게 감사해. I feel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그 기회에 대해 감사해. 어떤 명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케이?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래요? 너와 함께 이것에 대해 작업할 수 있는 to work with you on this. 이것과 관련해서 너와 함께 work with you.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운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work with you on 무엇에 대한 작업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I felt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you on this. 이것과 관련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케이? 제가 이제 체력이 좀 안 되네요. 지금 1시간 10분째 촬영 중인데 이걸 또 편집해서 다 잘라야 돼요. 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자, 그는 압박감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 그는 능력이 있어. 뭘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capable of라고 해요. capable. He is capable. 그는 능력이 있어. He's capable of handling. handle 하면은 이게 자동차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스트레스, 압박감, 사람 이런 거를 다룬다고 할 때도 handle이라는 단어를 써요. handling the pressure. 왜냐면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뒤에 ing를 붙여주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내가 걔한테 말을 걸었는데 되게 막 조금 뭐라 그러지? 되게 차갑게 대하던데 야, 걔 나한테 화난 거야? 뭐야?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죠. Is she mad at me? 이해되셨나요? 누구누구한테 화난 mad at me.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 mad to me. 콩글리시예요, 여러분. Is she mad at me or something? 뒤에다가 or something을 넣어주면 어감이 좀 살아요. 야, 걔 나한테 화난 거야? 뭐야? Do you wanna die or something? 너 죽고 싶은 거야? 뭐야? Do you wanna die or something? 만약에 Do you wanna die? 이렇게 하면은 너 혹시 죽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or something을 넣어주면 뭐 죽고 싶은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뉘앙스인 거죠. Do you wanna die? Would you like to die? 죽고 싶으세요? 이게 아니고 Do you wanna die or something? 미쳤어. You're crazy. Do you wanna die or something? 여기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올라오겠다고? Do you wanna die or something? 야, 아까 말 걸었는데 얘는 나한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Is she mad at me or something? 걔 나한테 화난 거야? 뭐야? 이해되셨죠? 지금 이 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콜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mad at 누구누구에 화난. 자, 나는 췌장암으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 이런 거 여러분 췌장암이라는 단어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생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말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 이거는 패턴으로 외우세요. There was a time. 오케이? There was a time. 어떠한 시간이 있었대요. 어떤 시간? 뭐뭐 할 뻔했었던. 결국엔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I could have pp. 오케이? have pp는 여러분 따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There was a time I could have died from pancreatic cancer. pancreatic cancer. pancreatic 하면은 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단어는 cancer. 그죠? 폐암, 담배 피시는 분들 lung cancer이라고 하죠. There was a time I could have died from pancreatic cancer. There was a time I could have died. 내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죽다. 이 die의 collocation은 from이에요. died from.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인해서 pancreatic cancer. 췌장암으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다 콜로케이션과 여러분 기초 문법과 시제 결론부터 말하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 이 네 개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양이 많지 않아도 돼요. 하루 5문장 10문장 아까 뭐라고 했죠? That's enough. Okay? Completely okay. 진짜 정말 괜찮으니까 5문장이 됐든 10문장이 됐든 제대로 꾀부리지 말고 다른 영어 공부 방법 같은 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만 해보세요. 정말 한 달, 2달 내에 효과 확실해요, 여러분. 저희 잉글리스트 강의 이 4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쉽게 가르친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꾀부리지 말고 제대로 시작해보시기 바라고요. 9월은 이제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때 돈 많이 나가니까 원래 2, 3만 원 보통 쿠폰 드리는데 이번 달만 4만 원 쿠폰이에요. 큰 할인율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공부하시겠죠? 이제는 추석까지는 봐드릴게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 그 이후부터는 얄짤 없어요.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세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